한때 홈쇼핑은 하루 수백억 원이 움직이는 황금 산업이었습니다. 새벽 2시 방송국 스튜디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쇼호스트가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갑니다. 화면 한켠에는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판매 수량,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주문 전화가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콜센터 직원들이 정신없이 주문을 받습니다. 방송 시작 10분 만에 준비한 물량이 절반이 나갑니다. 20분 만에 완판입니다. 다음 방송 예약 문의가 폭주합니다. 이것이 2000년대, 2010년대 대한민국 홈쇼핑의 풍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홈쇼핑으로 물건 사본 적 있으십니까? 심야에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걸린 홈쇼핑 방송에서 손을 멈춘 경험, 쇼호스트의 설명을 들으면서 어느새 전화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시절 홈쇼핑은 단순한 쇼핑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장년 소비 문화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화려했던 홈쇼핑 업계에서 다른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방송 시간을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 일부 채널이 폐지됐다는 이야기, 실적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한때 불야성이었던 스튜디오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홈쇼핑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한때 대한민국 소비를 지배하던 산업은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TV 앞에서 물건 사던 시대는 끝난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들에 하나씩 답해드리겠습니다. 홈쇼핑이라는 산업이 어떻게 성장했고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를 소비 구조의 변화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비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홈쇼핑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홈쇼핑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국내에 홈쇼핑 방송이 처음 등장한 건 1995년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TV를 보다가 전화로 물건을 산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소비자들의 반응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 사도 괜찮을까, 사기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사봤더니 생각보다 좋더라는 경험이 쌓이면서 홈쇼핑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반품이 생각보다 쉽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편리함이 컸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홈쇼핑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채널이 늘어나고 방송 시간이 늘어나고 판매하는 상품이 다양해졌습니다. 의류, 식품, 가전, 화장품, 건강식품, 여행 상품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하게 상품을 설명하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구매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능력. 유명 쇼호스트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떤 상품을 어느 쇼호스트가 팔았느냐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졌습니다. 완판 신화도 탄생했습니다. 인기 상품이 방송 시작 몇 분 만에 매진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매진 임박 방금 전 5억에 판매됐습니다. 같은 멘트들이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놓친다는 느낌. 이 심리가 홈쇼핑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2010년대에는 홈쇼핑이 중장년층 소비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50대, 60대 주부들에게 홈쇼핑은 TV를 보면서 쇼핑을 즐기는 일상의 일부가 됐습니다. 유명 브랜드들이 홈쇼핑 입점을 원했고 홈쇼핑 채널에 한번 나오면 단숨에 인지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홈쇼핑은 대한민국 소비 문화를 바꾼 산업이었습니다. 왜 홈쇼핑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TV에서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홈쇼핑은 인간의 소비 심리를 정밀하게 파고드는 산업이었습니다. 첫째, TV라는 매체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당시 TV는 압도적인 미디어였습니다. 뉴스도 TV, 드라마도 TV, 예능도 TV.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매체가 TV였습니다. 홈쇼핑은 그 TV 안에서 방송됐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채널을 돌리면 홈쇼핑이 나오고 심야에 잠이 안 와 TV를 켜면 홈쇼핑이 있었습니다. 노출이 자연스럽고 광범위했습니다. 둘째,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구조였습니다. 홈쇼핑은 단순 판매가 아니라 심리 자극 산업이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은 오늘만입니다. 이미 몇천 개가 나갔습니다.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멘트들이 구매 심리를 자극합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느낌, 나만 이 혜택을 놓치는 것 같은 느낌. 이 심리가 전화기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신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홈쇼핑 채널은 방송국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방송에서 파는 상품은 어느 정도 검증된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길거리 판매나 인터넷 쇼핑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신뢰가 구매 결정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구매 방법이 단순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정보를 받고 배송을 처리합니다. 인터넷 쇼핑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게 이 방식은 가장 쉬운 온라인 쇼핑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서 홈쇼핑은 거부하기 어려운 판매 채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홈쇼핑이 왜 지금은 흔들리고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홈쇼핑 산업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쇼핑의 혁명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TV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홈쇼핑의 구조적 약점 중 하나는 방송 시간에 맞춰 TV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후 2시에 좋은 상품이 나온다고 해도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볼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채널의 시간표에 맞춰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쿠팡, 네이버 쇼핑, 11번가. 이 플랫폼들에서는 24시간 언제든지 원하는 상품을 찾아 살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필요한 것이 생각나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배달이 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이 등장하면서 배달 속도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온다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어떤 경우는 몇 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홈쇼핑에서 주문하면 며칠이 걸리는 배송과 비교할 때 모바일 쇼핑이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가격도 비교가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제품명을 검색하면 여러 플랫폼의 가격이 한눈에 보입니다. 홈쇼핑에서 특별 할인가라고 소개하는 가격이 인터넷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품이 됐습니다. 홈쇼핑만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겁니다. 두 번째는 라이브 커머스의 등장입니다. 홈쇼핑의 방식이 인터넷으로 이동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인터넷판 홈쇼핑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상품을 파는 방식입니다. 홈쇼핑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채널을 개설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케이블 TV 채널을 운영하는 비용의 극히 일부로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으니 판매자도 다양해졌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인플루언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까지 라이브 커머스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TV 채널을 고정해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채널을 구독해두면 방송 알림이 옵니다. 쌍방향 소통도 됩니다. 방송 중에 댓글로 질문하면 판매자가 바로 답합니다. 홈쇼핑에서 전화를 걸어야 했던 문의를 댓글 하나로 해결합니다. 홈쇼핑이 가지고 있던 강점, 즉 실시간 방송을 통한 판매라는 방식 자체를 인터넷 플랫폼들이 흡수한 겁니다. 그것도 훨씬 낮은 비용으로. 세 번째는 젊은 세대의 TV 이탈입니다. TV를 켜지 않는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홈쇼핑이 성장하던 시절, TV는 모든 세대가 함께 보는 미디어였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에 모여 TV 앞에 앉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20대, 30대를 보십시오. 이들 중 상당수가 TV를 아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OTT 서비스로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봅니다. TV 채널을 돌리는 행동 자체가 이들에게 낯선 일이 됐습니다. 홈쇼핑은 TV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산업입니다. TV 시청자가 줄어들면 홈쇼핑을 접할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특히 새로운 소비층이 될 젊은 세대가 TV에서 이탈하면서 홈쇼핑 산업의 미래 고객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홈쇼핑의 주요 고객층은 50대, 60대 이상입니다. 이 세대들이 여전히 홈쇼핑을 이용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세대의 구매력도 변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대체할 새로운 고객층이 홈쇼핑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높은 송출 수수료의 구조적 부담입니다. 홈쇼핑 채널이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방송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것을 송출 수수료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에 채널이 노출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데 이 비용이 상당합니다. 홈쇼핑 업체들이 KT, SK, LG 같은 유료 방송 사업자들에게 내는 송출 수수료 규모는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수수료는 매출이 줄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판매가 잘 되면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지만 판매가 줄면 수수료 부담이 매출 대비 비율로 커집니다. 홈쇼핑 업체들이 실적 악화 속에서도 이 고정 비용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수익성을 악화시킵니다. 방송 인프라도 비용입니다. 스튜디오 운영, 카메라 장비, 조명, 송출 시스템, 콜센터 운영. 이 모든 것들이 방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인터넷으로 라이브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홈쇼핑이 방송 하나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비 심리의 변화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충동 구매가 줄었습니다. 홈쇼핑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방송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리를 자극해서 즉각적인 구매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은 예전만큼 쉽게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실질 소득이 줄고 대출 이자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소비에 더 신중해졌습니다. 매진 임박이라는 멘트보다 이 상품이 정말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화면에서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줘도 지갑을 여는 손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교 소비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홈쇼핑에서 좋아 보이는 상품을 발견해도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가격을 비교해 봅니다. 인터넷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홈쇼핑에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즉각적인 구매 결정을 유도하는 홈쇼핑의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플랫폼 경쟁에서의 패배입니다. 이제 소비자는 방송보다 리뷰를 믿습니다. 홈쇼핑이 신뢰를 얻었던 방식은 방송이었습니다. TV에서 쇼호스트가 직접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 그 생생함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에게 더 신뢰받는 정보원이 생겼습니다. 실제 구매자들의 후기입니다. 쿠팡에 수백 개의 후기가 달린 상품, 유튜브에 언박싱 영상이 수십 개 올라온 상품. 이것들이 쇼호스트의 설명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됐습니다. 쇼호스트는 상품을 팔기 위해 좋은 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구매자들의 후기는 단점도 솔직하게 씁니다. 소비자들은 그 솔직함을 더 신뢰합니다. 결국 홈쇼핑이 가졌던 모든 강점들, 실시간 방송, 생생한 설명, 구매 편의성, 신뢰 기반. 이것들을 모바일 플랫폼들이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방식으로요. 지금 홈쇼핑 업계는 어떤 현실에 처해 있을까요? 한 시대를 지배했던 산업도 변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홈쇼핑 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취급고, 즉 방송에서 판매한 총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일부 업체들은 방송 시간을 줄이거나 특정 채널을 통합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분위기도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쉴 새 없이 방송이 진행되고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주문 전화가 폭주하던 그 활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방송이 있는가 하면 반응이 미미한 방송도 늘어났습니다. 홈쇼핑 업체들이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강화하고 자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고 온라인 쇼핑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려 합니다. TV 방송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쿠팡, 네이버, 카카오 같은 강자들이 장악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유통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변화하는 소비 환경 안에서 살아남는 유통 방식들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모바일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시대에 모바일 경험이 좋은 플랫폼이 선택받습니다. 앱이 편리하고 검색이 빠르고 결제가 간단하고 배송 추적이 쉬운 곳. 이게 기본 조건이 됐습니다.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판매 방식입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쌍방향 소통입니다.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보고 바로 답을 받는 경험. 홈쇼핑도 이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존 방송 구조와 결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리뷰 기반 신뢰 구조입니다. 판매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실제 구매자들의 후기가 더 믿음직스러운 시대입니다. 좋은 후기가 쌓이는 상품, 좋은 후기가 쌓이는 판매자가 살아남습니다. 빠른 배송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주문하고 며칠을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빠른 배송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 조건이 됐습니다. 홈쇼핑의 몰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소비의 중심은 TV가 아니라 스마트폰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홈쇼핑이 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화면을 보는가, 어디서 정보를 얻는가, 어디서 결정을 내리는가.
그 중심이 TV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했습니다. TV를 기반으로 한 모든 산업들이 이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홈쇼핑만이 아닙니다. TV 광고 시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TV라는 매체 자체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시대에 TV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함께 위축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력이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판매자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홈쇼핑 방송을 봐야만 상품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검색 한 번으로 비교하고 후기를 읽고 가격을 분석합니다. 판매자보다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홈쇼핑의 몰락은 시대 변화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한때 하루 수백억 원이 움직이던 산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TV 앞에 앉아서 채널을 돌리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언제 어디서나 쇼핑하는 소비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산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홈쇼핑이 처음 등장했을 때 기존의 백화점과 재래시장이 흔들렸습니다. 홈쇼핑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기존 유통구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쇼핑과 라이브 커머스가 홈쇼핑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속 변합니다. 더 편리한 것, 더 빠른 것,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동합니다. 그 이동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홈쇼핑 업계가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예전의 위상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가 바뀌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기존의 것들이 자리를 내어주는 과정. 한때 정신없이 돌아가던 홈쇼핑 스튜디오의 불빛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만들어진 소비 문화가 있었고 그 문화를 함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시절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